자,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생명의 근원을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는 거죠. 세포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포를 보니까요, 사람은요, 가장 작은 단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60조 개로 이제 보죠. 자, 60조 개라고 하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요. 예, 상피세포는 상피 조직이 되는 거고요.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 우리 장기라고 얘기하죠. 기관이 되는 거고, 이 기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화계에서 기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에 해당되는 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장 이렇게 같은 부류별로 해서 기관계를 이루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건강을 생각할 때 이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 몸의 구성 요소를 세포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몸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럼 세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그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포가 한번 생기면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건 매일매일 세포가 생성되고요, 소멸하는 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재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니까 재생 주기가 각각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점막 건강은요 3일입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걸 먹었어요. 입안에 허물이 훌떡 붙죠. 너무 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혀가 가도 이제 괜찮은 상태가 되죠. 점막 건강은 3일이에요. 자, 간의 건강은 3개월입니다. 근육은 7개월 정도 걸리고요. 피부는 얼마 걸리려고 그래요? 28일. 우리 피부 각화주기 28일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적혈구 피는요 4개월이면 이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뼈는 7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뼈까지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장기들이 최소 4개월부터 7개월 요 사이 200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식품을 먹고 그 시간이 지나져야지 이 건강이 옵니다. 자, 우리가 식품 전달할 때 사람들한테 한 달 먹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좋은 줄 모르겠어. 어떤 분은 예민하셨어요. 저 먹자마자 혈이 돈다고 얘기하고요. 거뜬하다. 정말 그런 사람들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나 잘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은 걸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갈아타죠. 그쵸? 또 그래 좀 더 있다가 또 여기가 괜찮아 또 갈아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포라는 걸, 이 재생주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 식품을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요, 기존의 세포에 한 달을 내가 먹었어. 그런데 이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받아먹고 생긴 게 한 10%예요. 자, 그런데 기존의 나쁜 세포가 90%라고 생각하면 좋은 세포의 영향력이 커요? 아니면 나쁜 세포의 영향력이 커요? 나쁜 세포의 영향력이 크죠. 한 달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2달 먹으면 좋은 세포가 좋은 영양소를 받아먹고 큰 게 조금 더 영향이 커질 거고요. 그렇게 최소 3개월. 자, 우리 피를 통해서 온몸에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최소 4개월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 피를 통해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세포가 바뀌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을 먹을 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니면 한 가지를 먹어도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꼭 드셔야 돼요. 최소 3개월은 드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한다면 최소 어때요? 근육까지 생각한다면 7개월, 7, 3에 21이니까 200일 정도는 우리가 챙겨서 먹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설계가 정말 그를 위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지, 나의 이번 달 그냥 PB 하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 제품을 전달하고 끝나는 걸로 하면요, 좀 더 그는 바로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론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포 하나에 주목해야 되나, 한 가지 세포에 주목해야 되나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는요, 세포와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적 단위죠. 근데 이 세포가 뭘로 되어 있냐? 이 세포도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이 한 개의 세포, 우리가 지금 여기 각각에 다 60조개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세포 하나하나도 다 뭐를 한다고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세포가 소화를 하고요, 세포가 호흡을 하고 있고요, 순환을 하고 있고,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주라는 게, 세포가 어때요? 이 속에 영양소가 공급돼서 소화를 시키고 잘 배설할 수 있는, 순환이 잘 안 돼, 대사가 잘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세포가 이 소화를 잘 못하고 배설을 잘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 세포도요,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포는요,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몸이요, 변화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항상성이란 기능을 없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하겠죠. 그냥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이 바로 그냥 쓰러지는,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나 pH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뭘로 유지를 하고 있냐면 신경계와 내분계, 호르몬을 통해서요, 체온과 그리고 pH,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혈당이 지금 높아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먹은 것 때문에 바로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껏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는 너무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 함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 걸려서 혈당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번 먹은 혈당이 다시 유지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pH가 몸이 산성화됐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지하다,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몸에 복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포는요, 또 이 세포 하나도요, 이 속에서 뭐를 하냐면 성장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이 속에 세포 핵이 있잖아요. 핵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시켜서 세포와 새로운 세포, 나와 똑같은 우리 어때요? 세포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 유전자의 힘에 정말 너무 대단한 거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 뒤태 걸어가는 그 어깨 모습과 걷는 태도요,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죠? 어느 날 뭐 할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걸어가는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습관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는 모습도 보면 그런 게 유전자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닮은 게 없으면 발가락이 닮았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옛말에 시도도 못한다고 그게 뭔지를 제가. 자, 여기 다 이해하신 거죠? 네, 되게 진지하셔서 농담한 건데. 그리고 이 세포는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이란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바꿔줘서, 그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먹는 것만 바꿔줘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환경을 전체를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지만 몸이 다시 복구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 세포 속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DNA라는 게 들어있죠. 이 유전자 정보를 염색체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가장 그 DNA 작은 단위를 뭐라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우리 세포마다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는요, 세포에 막이 있습니다. 막. 이 세포막은 세포의 경계막으로 하나하나 움직이죠.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고 단일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명체의 이 막이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보니 이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단백질이 되어 있고, 이건 오메가3나 오메가6로 이 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 영양소, 포도당 아니면 그 산소 이런 것들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용체 역할을 해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하고요,
예, 물질의 수송 통로가 되고요.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 물질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DNA가 읽거나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여서 대사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에 건강할 때 세포막의 구성 물질을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뭐라고요? 인지질과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오메가3를 먹는 것은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을 넣어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단백질을 넣어주는 건 좋은 세포로 다시 복구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